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 한국, 일본 등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체육 측은 해당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고 밝혀 북한은 올림픽 불참 방침을 이미 결정하고 12일 만에 외부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실제로 올림픽 불참의 1차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등 북한이 전례 없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외국 스포츠 행사에 불참하고 북한 내 국제 경기를 취소해왔다며 북한의 방역 역량과 내부 상황으로는 국제대회 참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도쿄올림픽 파견이나 이런 게 지금 더 강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경 일부에 방독면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 도쿄올림픽을 대규모 선수단을 북한이 파견할 수가 없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기다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외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올림픽 불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가사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가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북한 자체가 여기다 지금 반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 아마 북한이 이제 강력 대응을 할 텐데 그 측면도 상당히 이제 긴장 국면이니까 북한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구상했던 한국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접었다는 것, 그리고 3월 25일 날 접은 것을 한 1, 2주 지나서 발표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4월 15일 정도를 앞두고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하는 거죠.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면실 관계자는 5일 BOA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31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현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여러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 등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례들을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논평에서는 여기에 북한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The State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interagency, is currently undergoing a North Korea policy review process, and human rights will remain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our overall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국무부는 또 지난 2월 초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로 종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한 강요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북한의 지난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 간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적 등의 일본 입항 금지,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한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실기동 공중연합훈련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항공자위대 미사와 공군기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미국 공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 스텔스 전투기가 편대 비행을 실시했다면서 일본이 지난 2018년 F-35를 도입한 이후 양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핵심 전력의 연합훈련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 억제력을 유지하고 공동위협에 대응해 상호 능력을 강화하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이 펼쳐진 미사와 공군기지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미일 연합공군기지로 북한 심포 잠수함 기지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 지역과 약 1000km 이내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가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에 대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을 막고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전문 요원들을 속이고 이를 역이용하는 수법인데 북한 정권의 해킹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시큐리 엘리트란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침투를 테스트하고 코드 감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안전 평가 등을 실시한다는 사이버 보안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업체는 알고 보니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노린 가짜 사이트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 최근 자사의 위협 분석 그룹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그룹의 새로운 해킹 활동이라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사이트 하단에 PGP, 즉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 링크를 걸어놓고 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안을 위해 해당 링크를 누르면 실제로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킹 공격 대상을 물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보고서가 지적한 활동은 구인구직 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을 활용한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으로 보안 전문가라고 속이고 만든 계정, 그리고 보안업체 인사 담당자라고 속인 계정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으며 링크드인에서도 이번에 언급된 계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의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 수단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not just conducting cyber attacks. It's now creating fake organizations and websites to trick individuals that are looking to protect themselves from North Korea and to actually making themselves more vulnerable to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그룹이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 그 수단이 더 치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ve set up multiple personas and they're interlinked, right? So that even, very sort of careful and suspecting researchers can look up some names here or there or click on a PGP key and things like that and basically fall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se sources are verified when they're actually not. 파틀렛 연구원은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구글의 주의보 공개와 같이 관련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공유해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리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경제적 또는 첩보 목적 등으로 벌이는 사이버 분야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외교 전략적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이 활용하는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주의와 경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업체가 한국 기업과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연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등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명지총회사 등이 한국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3의 회사가 명지총회사 또는 다른 북한 기업으로부터 아연을 매수해 피고 회사들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아연을 한국 기업들에 공급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2019년 북한 기업 최초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